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제가 영화 소공녀를 진짜 인상 깊게 봤는데요. 이 두 주인공은 서로 커플인데 둘 다 제대로 된 이제 직업도 없고요. 돈도 없고 너무 가난한 이 청춘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자취방에 이제 난방도 안 돼서 이제 추우니까 사랑도 나눌 수 없고요. 결국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봄에 하자고 하는데 참 애처롭죠. 어느 날 남주인공은 이제 사우디로 떠난다고 해요. 거기는 생명수당이 붙어서 이제 월급을 3배나 많이 주고요. 또 온통 사막이라 돈 쓸 일이 없어서 이제 돈이 잘 모인다고 이제 같이 이제 집을 구할 돈을 이제 모아오겠다고 떠난다는 거예요. 그 여주인공이 이제 나는 지금도 좋은데 왜 떠나려고 하냐. 이제 가지 말라고 하자 이제 남주인공은 아, 나도 이제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그녀를 떠나는데요. 이게 참 저도 남일 같지 않았던 게 저도 그 29살 때 이 주인공과 똑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. 그때 저는 첫 취업한 직장에서 거의 3, 4년째 일하고 있었는데요. 거기는 뭐 밥벌이는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그때 제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좀 급여가 너무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때 분위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중동에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막 하면서 이 붐이 되게 일었을 때요. 마침 이제 그 현대건설에서 그 카타르 사막에요.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사람을 모집하는 이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땐 사람도 많이 뽑았던 때예요. 근데 제가 이제 회사 몰래 여기 지원을 했는데 이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온 거죠. 근데 이제 막상 면접 보라고 하니까 조금 망설여졌는데 왜냐하면 이 조건이 카타르에서 5년 동안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. 알아보니까 여기가 완전 진짜 사막이라 그 현장 반경 진짜 20km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진짜 그 월급 그대로를 저축할 수 있는 이런 건 좋은데 이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요. 자고 다시 또 일하고 이런 이 좀비 같은 생활을 진짜 5년 동안 해야 되는 거죠. 제가 아까 그때 29살이었으니까 갔다 오면 34살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제 그냥 5년의 그 청춘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. 대신에 그 조건은 이제 연봉이 6천이니까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은 딱 3억이 되는 거죠. 10년도 더 전이니까 이제 3억은 저에게 진짜 큰 돈이었죠. 하지만 이제 제 청춘의 5년을 생각하면은 아,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아, 그냥 눈 딱 감고 청춘을 포기하자. 갔다 와서 이 결혼 자금 3억 모아서 딱 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죠. 근데 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좀 고민했던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울 정도로 저는 면접에서 처참하게 이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. 그때 제가 좀 느낀 게 많아서 좀 공유해 드릴까 해요. 면접이 좀 특이했던 게 면접 자리가 있으면은 이 뒤에 이렇게 큰 홀이 있었어요. 그래서 면접 대기자들 수백 명이 뒤에서 면접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저는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. 왜냐하면 면접에 온 사람들의 이 소위 이 스펙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. 아니 이게 그 사막에서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청춘을 그냥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고스펙 그 인재들이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당시에 이 원전을 막 수출하고 이 분위기가 좀 뜨거워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그 금융위기 거의 직후였거든요. 그래서 취업 시장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좀 이랬던 건지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집에 가는 거 실패하고요.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그 5명씩 면접을 봐요. 하필이면 또 저는 이 맨 마지막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데 아니 서류에 있는데 굳이 꼭 나온 학교 출신 학교를 말하게끔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차례대로 연세대, 고려대, 뭐 한양대 등 이렇게 자기 학교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일반 전공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학교예요. 그래서 젊은 패기로 좀 자신 있게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점점점점 한 2초간 정적이 흐른 것 같았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서류에 다 있는데 토익 점수를 또 얘기하게끔 하더라고요. 또 이게 5명이 저 빼고는 토익 점수가 다 높아요. 무슨 850점 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이거 넘고 900점 넘는 사람도 있었어요. 저는 이제 그 디자인 전공이라
토익 시험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. 또 역시 점점점점 한 2초간의 정적이 흐른 것 같았어요. 마지막은 이제 그 어학연수 다녀온 그 경험을 얘기하게끔 하는데, 저 주변에 어학연수 갔다 온 친구들 한 명도 없거든요. 근데 저 빼고 다 갔다 온 거예요. 뭐 호주, 미국, 영국, 하다못해 필리핀까지. 한 명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다면서 이렇게 포부를 이렇게 샬레샬레 영어로 얘기하는데, 와, 제 옆에서 진짜 황당하더라고요. 저는 흙수저라 뭐 당연히 못 갔죠, 어학연수. 방학 때 알바하기 바빴는데. 그래서 어학연수 갔다 온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뒤에서 이번에 막 술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아,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. 그때 그 앞에 있던 면접관 분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. 아니, 그 도대체 여기 왜 왔냐고. 아니, 자기들 불러서 왔는데, 그죠?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 저는 뭐 많이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면 정말 잘하고 잘할 수 있다, 열심히 하겠다 막 횡설수설했죠. 그랬더니 이분이 또 다시 얘기하더라고요. 여기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은 이 좋은 학교와 그리고 이 높은 토익 점수 그리고 심지어 이 어학 연수까지 이런 여러 이 조건들을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요. 또 이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인데 너는 어떤 노력을 해왔냐고 묻더라고요. 뭐 당연히 할 말이 없죠.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노력에 대한 결과니까 이제 여기서 탈락한다고 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, 이게 뒤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, 지금 수백 명이.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꼰대 같은 소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집으로 그날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죠. 이제 아니, 그런 명문대 나오고 이제 고스펙 인재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에서 5년 동안 이제 완전 썩어서 이 청춘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도 이 수백 명이 몰려들어서 서로 경쟁해야 할 정도로 진짜 대한민국 치열하구나, 돈 벌기 힘들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. 그 면접관이 너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었을 때 뾰족히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좀 초라하기도 했죠. 지금 거의 10년도 넘게 지나고 보니까요. 물론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때 제가 이렇게 좀 탈락했던 게 진짜 천만다행이에요. 왜냐하면 그 돈 연봉 6천만 원 때문에 제 30대 초중반에 이 소중한 인생과 이 추억을 그냥 다 날릴 뻔 했거든요. 물론 뭐 5년 동안 일해서 이 3억이라는 돈이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제가 이 30대 초중반에 이 겪었던 이 인생의 경험들은 진짜 저에겐 소중한 추억이거든요. 근데 이 소중한 추억을 그냥 카타르 사막에 다 묻어버릴 뻔했어요. 당시 그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이 합격자들은, 고스펙 인재들은 결국 이 사막에 갔겠죠. 그래서 5년 동안 청춘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돌아왔겠죠. 당시에는 이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이요, 정말로 인기 있고요. 그 21세기 정말 유망 직종이었어요.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사실 지금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거든요. 약간 천대받는 직종 중에 하나죠.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 10년 전에는 누구나 진짜 이 취업하고 싶어 했고요. 누구나 투자하고 싶어 했던, 거의 주가가 수직 상승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10년 동안 주가를 보면은 또 엄청 하회하고 있잖아요. 좀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또 1년 차트만 보면은 거의 5배 정도 올랐거든요. 이게 참 그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 투자도 그렇고요. 이 세옹지마가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미래를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당장에 되게 좀 안 좋은 일도요,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게 또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. 또 이게 지금은 좋은 일 같은데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또 안 좋을 수도 있고, 이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경머히 좀 받아들이고요. 현재 감사하며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거는 그 꼭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. 웃긴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10년 전에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군대 제대하고 완전히 게임 페인으로 몇 년 동안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, 제가 이 친구를 꼬셨죠.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같이 카타르에 지원하자.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공고를 보더니 자기는 카타르보다 이제 용접 배우는 게 맞는 것 같다고, 얘는 이쪽에 지원한 거예요. 저는 여기에 떨어지고 친구는 여기 붙어가지고 용접 기술자로 지금도 밥벌이 하면서 잘 일하고 있어요. 결혼도 하고요.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인생이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. 혹시나 그 20대나 혹은 뭐 30대 이런 분들 중에서 영화 속 주인공 혹은 10년 전 저처럼
이제 당장의 돈 때문에 이 지금의 행복을 그냥 포기하려는 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래요. 왜냐하면 우리의 20대, 30대 이 청춘은 진짜 너무나 소중하거든요. 이 소중한 청춘과 행복을 당장의 이 연봉이나 돈 때문에 포기하는 거는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행복을 포기하고요. 선택하는 그 일이 장기적으로는 이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또 당장은 좀 페이가 적고 좀 급여가 낮아서 좀 별로인 일도 만약에 장기적인 비전이 있고 내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다면은 얘가 또 장기적으로는 진짜 미래에 유망한 직업이 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당장의 페이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이나 내가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고요.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게 또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얘도 보면 투자와 똑같죠. 참고로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은 2014년인데요. 이 영화 속 주인공이 진짜 이 사막에 가서 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돈 벌어갖고 온다고 해도요. 이 그동안 5년 동안 집값은 훨씬 더 많이 올라 있는 좀 가혹한 현실이거든요. 뭐 주식 투자도 말할 것도 없죠. 2014년에 만약에 미국의 IT 테크 기업에 투자했다면은 몇 배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안타까운 진리인데 이 노동소득 월급은 이 자본이 증가하는 거를요. 이걸 이길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돼요. 내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자본의 이 노예로만 살지 말고요. 우리의 자본이요.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해서 이 투자를 해야 돼요. 일하게끔 해야죠, 우리 자본이. 세 줄 요약하면요. 그 인생사 이 투자도요. 이 세옹지마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당장의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좀 겸손해야 되고요. 약간 현재 감사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. 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당장의 돈, 페이 때문에 내 청춘과 그리고 이 행복을 포기하는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당장의 높은 이 페이나 급여보다 그더 중요한 거는 좀 장기적인 비전이 있고요.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이제 잘 투자해서 내 돈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 삶과 행복이겠죠. 이 영화 너무 괜찮은 영화고요. 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이라요.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. 이 소공녀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.